어제 월간 유입전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조명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돕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방과 후 일상을 따라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자영 PD입니다. 4살이던 지난 2016년 부모님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레오니드. 어느덧 어엿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자 서둘러 학교를 준비하는데 러시아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늘 함께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신난 표정일까요? 네. 놀아요. 놀아요? 친구들이랑? 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동네 축구장.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레오니드는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저녁까지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Я хочу ст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футболистом.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진 학교 밖에서는 때때로 가혹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축구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려도 제지해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한국어에 서툴고 외모도 다른 탓에 차별로 느껴집니다. 축구장 왔을 때 어떤 형아가 욕을 했대요. 축구장 쓰지 말라고? 네. Как ты сделал? Ну, когда он мат сказал. Я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а. Может быть, был, но очень мало. Как-то раз один был случай, это у Лени одноклассницы, местные девчонки, они у него отобрали чехол от телефона и стали дразнить его. Хотя мне казалось бы, это какое-то ребячество, но он пришел обеспокоенный. 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는 안산 원일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전체의 80%가 넘는 서울 대동초등학교. 중국 출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아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 학교로 손꼽히지만 그런 탓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생각하시고 학교를 많이 이탈하고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는 그러한 기피 현상이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은 약 12%가, 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이주한 학생은 27% 이상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애들 사이에 혹시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나? 아니 그리고 차별이나 이런 되게 편견 이런 것들의 피해와 상처를 받는 곳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높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받는 실질적인 차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레오니드 가족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Мы верим, что это общество достойно того, чтобы принять другую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Потом, когда мы переехали в Корею, нам стало намного легче. Папа столько сильно нас старается, что я сразу хочу помочь ему в чем-то. YTN 김재항입니다. 네, 그럼 이주 배경 가족 문제를 취재한 김자영 PD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보니까 레오니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데요. 네, 빨리 커서 아버지 돕고 싶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참 대견해 보이는데, 자, 레오니드 학생 집에도 다녀온 거죠? 네, 앞서 보셨다시피 레오니드는 방과 후에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러시아계 친구들과 주로 어울립니다. 레오니드 부모님께서 흔쾌히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아버지, 할머니까지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네. 부모님은 모두 저녁 8시쯤 돌아오시고 레오니드는 밖에서 놀다가 오후 5시쯤 집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네. 레오니드 부모님도 레오니드가 하교한 뒤 오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걱정하는 눈치였는데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신 등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원일초 그리고 대동초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일반적인 교실의 모습일 거다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실제 지금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보통 외국인을 포함해 이주 배경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보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0년 기준을 보면 이주 배경 주민이 21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4.16%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조사를 보면 4.28%인데요. 일부 정부 자료에서는 2019년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해 5%에 근접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수치라서 앞으로 1, 2년 안에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체 국민에 대한 통계였고요. 레오니드 가족이 사는 안산시는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안산시를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일부 시장이나 거리를 보면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5,5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인까지 확대하면 이주 배경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합니다. 안산시만 떼어놓고 보면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거죠. 네. 이주 배경 주민이 13%. 네, 이렇게 안산시처럼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그 지역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직전까지 온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들이 이제 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이제 차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포트에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 학부모들이 이제 원일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제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주 배경 가정을 향한 차별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통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주 학생 기준으로 27%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혐오 표현부터 집단 폭행 사건까지 뉴스에 보도된 사례도 여러 차례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인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추락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이 또래 한국 학생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양산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을 또래 한국 여학생들이 6시간 무차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가해자 4명 모두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고 강제추행과 강금폭행 등 남은 혐의점도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네. 또 어린이는 아니지만 지난해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다문화 여성을 코로나라고 부른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심각한 차별 정서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뭐 법이나 제도, 인식까지 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입법이 진행 중인 걸 찾아보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네.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다문화 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권 의원이 말한 입법 취지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봤더니 거기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라도 명문화하고 그런 게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됐고요. 그게 제도화되면 학교나 직장 사회 전반에서 이 다양한 영역의 차별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입법뿐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한데요. 네. 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처럼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사 지원이나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수 요소인데요.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네. 지금 아까도 이제 김 PD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이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다가갈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뿐만이 아니고 뭐 입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PD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